자, 이번에는 9번, 10번 영화예요. 영화는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거에 대한 질문보다는 아이랑 영화를 보고 요런 포인트에서 질문을 하면 좋겠다라는 예시로서 워크시트를 만들어 봤어요. 왜냐하면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자, 이번엔 9번째 9번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인사이드 아웃에서 저희가 아이에게 집중적으로 연습시키면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감정을 눈에 보이는 걸로 표현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이제 이 영화의 핵심적인 그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영화가 재미있었던 이유도 아마 보이지 않았던 우리의 감정들을 캐릭터화해서 표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와서 그 보이지 않는 것도 표현을 할 수 있게 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 워크시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시트를 통해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 그동안 서로에게 영향을 주었던 중요한 기억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때 느꼈던 감정은 어땠는지 진솔한 대화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워크시트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워크시트의 활동은 나만의 기억 구슬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각 파트에 제시되어 있는 상황에 맞는 기억들을 그 구슬 안에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이가 그릴 때 혹은 다 그리고 나서 그 기억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도 돼요. 저희가 PDF로 드렸으니까 꼭 아이만 시키지 않으셔도 돼요. 엄마랑 같이 엄마의 기쁨이는 또 어떤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지 같이 그려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엄마는 왜 이렇게 그렸어? 이때는 어떤 느낌이었어? 하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고 갈 수 있으니까요. 뭐든지 질문과 대화는 자연스러운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억지스럽게 질문을 하면 아이가 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요. 두 번째 장 워크시트 보시면 라일리처럼 내 머릿속에 기억 구슬이 있다고 상상해보고 나에게 5개의 소중한 기억 구슬이 있다면 어떤 기억을 담아서 간직하고 싶은지 기록할 수 있는 워크시트예요. 그래서 내 마음 본부에서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까칠이, 소심이가 조종대를 잡았던 순간은 있었는지, 또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그때 기분은 어땠는지처럼 먼저 아이가 자신의 지난 경험을 자세히 떠올려 볼 수 있도록 질문하시는 게 포인트예요. 부모님들은 아이와의 공통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글로 기록하게 하면 돼요. 근데 먼저 워크시트를 주고 막 그림부터 그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워크시트에 제시된 상황을 먼저 아이랑 대화하면서 구체적으로 떠올리는 게 더 중요해요. 구체적으로 떠오른 뒤에 그림을 그리게 하면 훨씬 더 풍부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표현했을 때는 무조건 공감이 먼저입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두 번째 워크시트 두 번째 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인사이드 아웃 캐릭터 중에서 자기가 가장 마음에 드는 캐릭터 한 명을 고르고 나만의 캐릭터를 새롭게 그려보는 활동이에요. 항상 제가 강조하듯이 어떤 책이 됐건 영화가 됐건 궁극적으로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들을 매개로 아이가 스스로의 생각을 확인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 책 속의 내용, 뭐 영화의 내용, 주제 찾는 거, 그건 뭐 좋아요. 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왜 그렇게 생각해? 그것까지 가시는 게 책이든 영화든 뭐든 아이의 생각을 키우려면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네, 활동지를 다시 돌아가면 아이마다 마음에 드는 캐릭터를 고르는 기준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난 기쁨이 그러면 왜 기쁨이가 그렇게 좋아? 라고 아이가 고른 이유도 꼭 물어봐 주세요. 아이가 만약에 막 질문만 어머니가 막 너무 많이 했다 싶으면 아이가 그 대답하기 전에 엄마는 슬픔이가 가장 마음에 들어 라고 엄마가 마음에 드는 캐릭터를 먼저 말하시고, 근데 우리 딸은 뭐가 마음에 들어? 어떤 캐릭터가 마음에 들었어? 라고 뒤에 질문을 붙이시는 게 아이가 덜 부담을 느껴요. 제가 그 놓치맘 라방에서도 그 얘기는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좋아하는 캐릭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다면 이제 아이가 내 머릿속에도 캐릭터가 살고 있다면, 내 머릿속에도 기쁨이가 있다면 기쁨이는 어떻게 생겼을까? 라고
그런 상상을 할 수 있게 두 번째 장에서 활동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름도 붙여주고 뭐 나이나 성격 그리고 구체적인 특징들을 기록할 수 있게 해 놓았으니 아이와 재미있게 활동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10번 애니메이션 주토피아입니다. 그래서 1번 워크시트 한번 보시면 제가 그 그림에 담은 두 주인공을 한번 분석해 보는 거예요. 아이가 영화 속 장면을 떠올리면서 인물의 특징을 생각해 보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인기가 많은 두 주인공이죠. 토끼와 여우 두 주인공에 대해서 한번 그 분석을 해보는 건데 이름을 적어보고 특징을 적어보고 성격은 어떤 것 같은지 그리고 이 캐릭터의 내 만족도 별 5개 중에 몇 개 정도 되는지 그런 것들 한번 표시를 해주고 중요한 건 이 점수를 준 이유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생각의 근거 제가 책에도 100번 1000번 얘기했던 생각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아이가 자긴 토끼를 별 5개 중에 5개를 줬어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 토끼가. 근데 그렇게 준 이유가 너무 귀여워서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봐요. 그거는 아이가 외모만 본 거예요. 그거 틀린 건 아니에요. 아이가 느끼기에 귀여운 건 귀여운 거죠. 엄마가 귀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귀여운 게 틀린 건 아니에요. 단 그러면 그 친구는 이 친구의 외모를 중심으로 봤구나. 그러면 엄마가 해야 될 역할은 주인공의 외모 이외의 것들을 보게 질문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 토끼의 행동이나 말에 중점을 둔 질문을 하면 돼요. 그런데 아이가 엄마의 질문이 가리키는 장면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영화가 너무 길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영화를 봐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어머니께서 줄거리를 중간중간 얘기해 주셔도 돼요. 토끼가 이렇게 행동했잖아. 이 행동을 하는 걸로 봐서 얘는 어떤 성격일까? 그런 것들을 분석하라고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질문에 답을 하라는 게 아니고 저 질문을 통해서 어머니께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시고 그 상태가 아닌 것들, 낯선 것, 일반적으로 아이가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닌 낯선 부분을 건드려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수를 준 이유, 그러니까 생각의 근거를 찾아가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워크시트 보시면 이번에는 그것들을 그럼 어떻게 행동을 보게 해야 될까요? 에서 연습을 하실 수 있는 질문들이 두 번째 장에는 담겨 있어요. 우리는 애니메이션을 볼 때 그렇구나 그냥 재미있구나 그러면서 보다 보면 어느덧 끝나버리거든요. 도대체 거기서 내가 어떤 부분을 봐야 될지 그런 게 끝나고 나면 생각이 안 나요. 그러실까봐 제가 포인트 몇 개를 집어줬어요. 단 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 법한 부분들만 담아놨거든요. 세 질문이 담겨 있죠. 두 번째 워크시트에 담긴 저 상황에 대해서 부모님과 함께 생각해 보시면 돼요. 토끼는 왜 저런 표정을 지었을까요? 그 상황을 알려면 그 앞, 뒤를 영화를 다시 보셔도 돼요. 책을 읽을 때도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생각이 잘 안 나면 그 책의 앞뒤, 질문을 한 그 파트의 앞뒤를, 그러니까 문맥을 읽으면 그 상황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요. 똑같이 그래서 2개 질문과 맨 마지막 저 양이 이제 나중에 악당으로 변하죠. 양 사장님인가요? 양 비서였나요? 네, 작고 약한 저 양 비서죠가 나중에는 이제 악당으로 변하는데 왜 악당으로 변했을까? 사실 이건 굉장히 전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양에 대해서 공감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전체적인 흐름, 맥락을 저 영화의 맥락을 다 한 번씩 파악을 해보고 그 안에서 저 양의 역할이 어땠는지, 양을 대하는 주변 사람들의 태도, 저 양이 말했던 말들을 잘 되새기면 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장에 나와 있는 질문을 더 마무리로 아이가 그럼 자기가 생각하는 세상 그런 것들을 마음껏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고 그 세상을 설명할 수 있으면 더 좋고 만약에 글을 쓰기 어려우면 아이가 설명하는 세상을 어머니가 기록으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 중에서도 이 워크시트를 신청하신 분들이 있는데
세 번째 장에 있는 차별이나 편견 같은 단어는 아이들이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어휘에 대해서는 어머니들이 참고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 애니메이션 주토피아입니다.